반갑습니다. 소리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 블루투스,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리란 탄성적인 매질의 진동에 의해 전파되는 파동으로 종파의 특징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는 물이나 공기, 쇠 같은 매질에 진동을 주면 전달되는 파동으로 우리는 감각기관 귀로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종파인 소리는 이제 세 가지 3요소를 갖는데요. 3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소리의 높이입니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고음, 저음을 말하는데 피아노에서 낮은 도, 높은 도가 있는 것처럼 소리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소리는 파동이라고 했는데요. 공간적으로 전해지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곳, 그다음에 가장 낮은 곳.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곳,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소리 높낮이 표현하는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높이의 헤르츠를, 즉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0Hz에서 20,000Hz까지입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높은 초음파는 들을 수 없어요. 박쥐는 20,000Hz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소리의 3요소 중 하나는 소리의 세기입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인데요. 소리의 세기를 표현하는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소음 측정할 때 데시벨 사용하는 거 알죠? TV 프로그램에서 왜 누가 큰 소리를 내나 하는 그 측정하는 장치, 그것도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어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20데시벨, 일반적인 대화가 60데시벨 정도 된다네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세 번째는 소리의 맵시입니다. 소리 요소 세 번째 소리 맵시는 요즘 음성 인식으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내 목소리를 입력해 놓으면 내가 문 열어줘 이런 문이 열리는데 친구가 문 열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소리의 파형이 달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음색이 다르다고 하죠. 목소리를 분석하면은 누구 목소리인지 맞출 수 있습니다.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소리 전달 과정이에요. 소리의 발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레 시계가 진동을 해요. 시계가 띵 진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기를 타고 공기가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공기가 진동을 하면은 내 귀까지 와서 귀에 고막이 진동을 해요. 그러면 고막 위에 귓속뼈라고 하는데 이 뼈에서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달팽이관 안에 청세포가 있는데요. 이 청세포가 감지를 해서 청신경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럼 청신경에서 뇌까지 전달되면은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소리는 스피커, 오늘 사용할 스피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 수화기, 즉 소리 듣는 부분,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에디슨의 축음기에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관이 나오는데요. 진공관은 진공 속에서 금속이 가열될 때 전자파가 방출되는 열전자 방출 현상, 즉 에디슨 효과를 통해서 방출된 전자를 전기장으로 제어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폭시켜서 그러니까 전자가 더 빨리 움직이게 해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갖는 금속 부품이고 회로에 연결되는 그 유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진공관이 발명되면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도 나오고 또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 스피커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만들고 조그만 소형화된 스피커를 제작하고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피커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간단해요.
스피커는 앰프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기 진동으로만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스피커 구조를 보면 진동판, 중심축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스 코일에 앰프에서 전기 신호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 신호가 오면 그 순간순간 일정 간격을 두고 연구 좌석 간의 자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자력으로 인해서 코일이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해가지고 진동판이 앞뒤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진동판이 움직이면 그 주파수,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통 주파수죠. 그 주파수대로 얘가 소리를 만들어서 우리 귀에 전달해주는 그런 스피커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밍의 아까 얘기했죠. 전류를 흘려주면은 코일에 전류 흘려주면 자기장 안에 자석 안에서 그러면은 얘가 움직인다. 움직이면 그 진동으로 소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블루투스 선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 건데요. 이 블루투스는 사물 인터넷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부분 근거리에 있는 사물을 연결해주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미래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냉장고가 핸드폰에게 우유가 없다고 연락을 주는 거죠. 아니면 자동차가 주차장의 문, 게이트를 열라고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커피포트를 끓이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잠금 장치에서 뭐가 열렸으면 그러면 집에다가 찐따가 나타났다고 연락을 주는 그러니까 사물 간의 연락을 주는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지금도 좀 많이 발전하고 있죠.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물체마다 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에서 전자로 연락을 주는 거죠. 사람에게 연락을 주는 방법을 사물끼리 연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게 집 안에서만 이게 통신탑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서로 연결하는 거죠. 꼭 지금 와이파이 연결한 것처럼 주 통신탑에 얘가 연결을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집 안에서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집에 만약에 내가 지니랑 연결해놨다. 그러면 이 지니가 망가졌어요. 아니면 뭐 전원이 꺼졌어요. 그럼 모든 사물 인터넷이 다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 멈추게 되는데 얘를 외부에 있는 와이파이 연결해 놓으면 그 와이파이에서 제어를 하니까는 우리 집 안 사정이랑은 다르게 되죠. 근데 또 이것도 문제예요. 이 와이파이가 끊어지거나 외부 통신에서 끊어졌을 경우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더 넓은 곳, 전 세계적으로 열린 클라우드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클라우드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사물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편리한 방향으로,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곳은 뭐 사물 인터넷이 여러 곳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 헬스케어, 뭐 스마트 홈,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나요? 팩토리, 뭐 이제 커넥트 카 등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사물끼리 연결을 해놔가지고 빅데이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세상이 막 돌아가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거의 가장 기초적인 블루투스부터 근거리 통신이죠. 거기부터 시작을 했다. 우리는 오늘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만들기 재료입니다. 블루투스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 11번 블루투스 모듈이 가장 핵심 부품이죠. 블루투스 모듈에 스피커 연결하고 스피커 안 보이네요. 스피커 연결하고 스위치 연결하고 LED 연결하고 건전지 케이스 연결해서 전원까지 연결하면은 완성입니다. 스위치에다가 전선 연결해서 끼우고 LED 전선 연결해서 끼우고 거기에다가 블루투스 칩 연결하고
그리고 스피커도 연결하고, 그리고 회로 마감하면서 케이스를 닫으면 완성입니다. 여기가 전 블루투스 회로 배선표인데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저 연결되는 것은 LED, 스피커, 스위치, 건전지 케이스, 그리고 얘를 잘 배치하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완성입니다. 블루투스 작동법은 파워를 넣고요. 스위치 온을 하고 그 다음 핸드폰에 가서 블루투스를 검색해요. 그러면 ZAD-C1이라는 기기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결하고 나서 잘 되는지 동영상이나 음악을 연결해 보면 블루투스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여기 부착되어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고, 스위치부터 연결할게요. 스위치는 이렇게 빨갛게 생겼어요. 누르는 택 스위치고요. 요 밑에다가 전선을 하나씩 연결할게요. 보이나요? 여기 스위치 안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전선을 한 개씩 연결하세요. 그리고 두 개가 닿지 않게 꼼꼼하게 꽈주면 됩니다. 이따가 스위치 켰는데 안 켜지면은 여기를 한번 다시 만져주세요.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전선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위치 구멍이에요. 스위치 구멍에다가 전선 두 가닥이랑 같이 아니다. 안에서 넣어줘야 돼요. 안에서 스위치를 넣어줍니다. 여기로 구멍으로 스위치가 나와야 돼요. 여기 나사선이 위까지 나와야 돼요. 나사선. 그리고 나서 와셔랑 육각 너트를 넣고서는 조여주세요. 나사선이 좀 짧아서 와셔가 있으면 안 물려요. 그래서 너트만 넣고 다시 조여주세요. 네, 조였어요. 이제 스위치. 스위치 연결됐어요. 그 다음은 LED를 연결할게요. LED는 여기 커넥터에다가 끼울 건데,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긴 다리를 빨간 선에 연결하고 짧은 다리를 초록색 선이네요. 초록색 선에 넣어서 꽂아주세요. 그리고 다리가 서로 닿으면 안 되니까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그러면 LED 연결 끝. 그럼 이 LED를 블루투스 모듈에다 연결할게요. 얘가 블루투스 모듈이에요. 여기에 전선 두 가닥이 있거든요. 빨간 선과 까만 선. 이걸 LED랑 연결할게요. 근데 LED는 전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할 거예요. 저항은 빨간 선에다 연결을 할게요. 빨간 선이 플러스니까 저항을 꽂고 감아서 전선을 감아주세요. 두 개가 닿아야지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 다음 빠지지 않게 까만색 고무마개로 여기를 막아주세요. 그러면 저항이 안 빠져요. 반대쪽도 똑같이 빨간 전선을 저항에다 감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게 고무마개로 막아주세요. 저항이 안 보여도 돼요. 안에 전기만 통하면 되니까. 그 다음
전선 LED의 초록색하고 블루투스 모듈의 까만 선을 전선 연결해 주세요. 전선 연결할 줄 알죠? 요 금속 부분이 서로 닿아야지 전기가 통하지 까만색이나 이런 플라스틱이 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까만 고무마개로 막아주세요. 까만 고무마개 잊어버려서 없으면은 테이프로 붙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모듈하고 LED 전선은 연결됐어요. 그 다음 이제 전원을 연결할게요. 전원은 스위치랑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에 까만 선 맞나요? 스위치에 까만 선하고 커넥터 전선에 요 빨간 선에다 여기 블루투스 빨간 데다 꽂을 거거든요. 여기 커넥터 전선 연결할게요. 얘 까만 선과 이거 까만 선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빠지지 않게 고무마개를 박아주세요. 요 빨간 선과 요 빨간 선은 스위치 선이랑 연결할 거예요. 아까 전에 스위치 전선이 까만 선이었죠. 스위치 전선이 까만 선 두 가닥이 있는데요. 하나는 빨간색이랑 연결하고 하나는 이쪽도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이랑 연결해 주세요. 연결할 때 순서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랑 연결해도 돼요. 두 개 하나씩. 얘랑 하나. 이쪽도 하나. 여기 선에 빨간 선이랑 스위치에 까만 선 연결해 주세요. 다음 고무마개로 막아주세요. 전선 연결이 헷갈리면은 배선도 보고선 연결도 되는데 선이 6가닥밖에 없어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 안 된 곳은 스피커의 전선 2가닥만 연결이 안 됐어요.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커넥터 연결 안 된 커넥터가 하나 있어요. 얘 빨간 선과 까만 선이 있는데 스피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선이랑 연결해도 돼요. 까만 선과 빨간 선, 까만 선과 까만 선 두 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커넥터 두 개를 블루투스에 꽂기만 하면 끝이에요. 스피커, 일단 스피커에 매달려 있는 커넥터를 갖다가 여기 하얀 데다 꽂을 거예요. 뒤집어서 꽂을 수가 없는 구조라 딱 들어가는 그 홈에 맞춰서 꽂으면 돼요. 딸깍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전원은 여기 빨간 데다가 연결할 거예요. 전원. 얘도 딸깍 소리가 나요. 혹시 잘못 꼈으면은 뺄 때는 좀 요 안에 홈을 잘 만져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전선 2가닥 하나, 이거는 전원이랑 연결된 거고, 이거는 스피커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안에다 잘 넣습니다. 전선 정리를 잘해서 넣고, 요 LED는 요 가운데 요 구멍에 딱 나올 수 있게 깊이 꽂아주세요. 그럼 이때 파워가 켜지면 얘가 색깔이 나와요. 여기 LED 뽀종 나왔죠? 요만큼 꽂아주고
잘 넣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뚜껑은 하얀색이에요. 너트를 조이거나 할 거 없이 그냥 휘어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건전지 케이스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홈으로 전선이 나올 수 있게 끼워주세요. 그쵸? 그리고 힘으로 넣으면은 안에가 들어갑니다. 이제 건전지를 넣고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건전지 넣을 줄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직렬로해서 6V가 들어가고 있어요. 스위치가 켜져 있었네요. 그럼 블루투스 연결하는 법을 설명할게요. 다른 블루투스랑 똑같아요. 잠시만요. 핸드폰 설정에서 블루투스를 잡아야 돼요. 각자 핸드폰을 할 수 있죠. 설정에 들어가면은 블루투스를 그럼 기계를 잡아요. 잡을 때는 파워를 켜놔야지 얘가 잡히겠죠. 바로 연결됐네요. 여기 보면은 ZAD01D라고 뜨거든요. 걔를 연결하면 돼요. 제가 집에서 연결했던 거라서 바로 잡아서 연결했어요. 그 원하는 음악이나 뭐 여기서 나오는 스피커는 다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러면 끄려면은 스위치를 끄고 건전지 케이스를 여기다 붙여서 바닥에 놓고 써도 되고 여기 홈에 고리 있죠? 여기다 해서 벽걸이로 걸어도 된대요. 근데 벽걸이에 걸기에는 좀 너무 빨갛죠? 그러면 블루투스 만들기 끝입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풍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풍차나 범선 등의 바람의 힘을 이용해 왔습니다. 풍력 에너지는 바람 운동 에너지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전환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풍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즉, 바람이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리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날개를 통과하는 바람이 빠르고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즉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전기 에너지 생산량은 커지고 발전기 날개가 길어지면 공기의 양이 많아진 것과 같아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 양이 늘어납니다. 풍력 발전은 그 설비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항상 변하므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발전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은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구에 부는 바람이 가진 풍력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00배가 넘는 방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적은 바람으로도 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풍력 발전에 의한 전기 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지역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비롯한 해안 지역 대부분이 풍력 발전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기의 종류는 수평축 풍력 발전기와 수직축 풍력 발전기가 크게 나눠집니다. 수평축 풍력 발전기는 우리 많이 보던 네덜란드형, 다익형, 프로펠러형, 셀프윙형 이런 종류의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은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어서 쭉 풍력 발전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돌아가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크로스 플로우형, 사보니우스형, 다리우스형, 자이로 밀형 이런 형식의 발전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날개가 커질수록 바람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여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육상보다 해상의 바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풍력 에너지는 바람이 약한 시기나 장소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항상 잘 부는 입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터빈을 회전시키면 돼요. 이 동력 장치에 프로펠러를 돌리고 그 다음 발전기 여기 부분에서 터빈을 돌리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마찰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터빈 없는 미래 발전기, 자유유체 역학 발전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터빈이랑 프로펠러가 없이 그냥 바람이나 불이나 이런 유체가 흐름으로 해서 여기에 자기장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앞으로는 또 새로운 모습의 풍력 발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바람을 이용한 선풍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오늘은 전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만드는 선풍기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날개 없는 선풍기, 즉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는 선풍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둥근 고리의 단면은 꼭 속이 빈 비행기 날개같이 생겼는데요. 이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으면 공기가 빨라집니다. 이 속이 빨라져요. 그럼 이 빨라지면서 요 빈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게 되면 여기서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아주 기압이 낮아지면서 밖에 공기를 빨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가 한 15배까지 증가하는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좁은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압력 차에 의해서 다른 공기도 빨아 들어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선풍기를 만들겠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만들기 재료 구성입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모터 끼울 때, 스위치 끼울 때 이 빨간 전선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 엉키지 않게, 선이 좀 짧아요. 만들다 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그거 가장 여유 있게 배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스프링이 도망가니까는 잘 끼워야 돼요. 프로펠러가 이 안에 들어있죠. 바람을 보내는 프로펠러가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회전할 때 벽이나 요 망에 부딪히지 않게 중심을 맞춰서 잘 끼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잘 조립하고 그러고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으면은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날개 케이스하고 안에 모터, 전선 회로 다 연결되어 있고 건전지 4개 들어가는 이것도 6V짜리 파워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얘는 건전지가 없을 경우에 잭이 있어서 잭에다 연결을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말고 잭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이론은 다 봤죠?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 가지고 속력을 빠르게 해서 바람이 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프로펠러를 넣어야 돼요. 모터를 끼웁니다. 모터를 저처럼 끼우는데 제가 지금 조금 잘못 끼운 게 뭐냐면 이 빨간 선을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길이가 좀 짧아요. 근데 한번 꽂아 놓으면 얘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살짝 돌리고 싶은데 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끼울 때 신경 써서 요 전선 길이를 보면서 끼우세요. 어떻게 끼우냐면 여기에는 스위치 연결해야 되고 이쪽에다가는 잭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모터를 꽂습니다. 스위치 전선 길이 보고 초록색 선을 잘 보고 꽂고, 전선 끊어지면 납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살살살 꽂습니다. 네, 스위치는 꽂았어요. 모터 꽉 꽂지 말고 이거 먼저 조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잭을 꽂습니다. 잭을 꽂습니다. 제가 여기 까만 선이 좀 땡기죠. 그게 요걸 잘못 꽂아서 그래요. 전선 길이를 넉넉하게 안 해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만 돌리면은 수월할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잭을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전지 케이스를 밑에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본드 작업 안 하고 나사도 안 조여서 얘가 잘 빠져요. 케이스 꽂을 때까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전선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스위치거든요. 누름 스위치 누를 때마다 하는 스위치인데 얘가 자꾸 빠져서 여기에 안 껴져요. 그리고 여기 딱 끼우는 홈이 없고 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끼우고 얘를 잘 해가지고 맞춰야. 맞추면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똑딱 이렇게 할 수 있게. 요 안에 스프링 스위치가 텍 스위치라서 스프링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됐나요? 그리고 나사를 조입니다. 지금 나사를 조이는 이유는 빠질까봐. 나사가 4개가 있어요. 여기 구멍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나사를 놓고 드라이버로 조입니다. 드라이버 쓸 줄 알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들어가는 거고 잠기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예요. 나사는 전 3개가 다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겨요.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겨요. 좀 덜렁거리네요. 그럼 다시 좀 돌리세요.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선이 부러져요.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프로펠러예요. 프로펠러는 이 안에 모터 축이 딱 꽂을 수 있게 합니다. 불면 돌아가요. 좀 어지럽네요. 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꽂아요. 뒤집어서 꽂을 수가 없어요. 이 방향밖에. 그리고 나서 이 프로펠러가 빠지지 않게 망을 여기다 끼웁니다. 생김새가 좀 특이한데 딱 하고 맞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위에 선에다 맞추고 옆에를 끼우면 딱 맞아요. 됐죠? 그리고 보호망으로 뒤에를 끼웁니다. 넣으면서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딱딱 껴져요. 그러면 이제 건전지를 넣어 볼까요? 건전지 직렬로. 얘가 잘 빠져요. 공간이 조금 좁은가 봐요. 건전지 얘를 넣으면 얘가 빠지고 얘를 넣으면 얘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얘를 끼웁니다. 됐나요? 좀 소리가 나네요. 이쪽으로 바람이 와요. 그러면 바람이 일로 들어가서 이 통을 따고서는 얇은 틈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용한 선풍기는 아니네요. 네, 선풍기 만들기 끝났습니다. 완성! 이번 시간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는 빛에 대해 알아보고 LED 크리스탈 광섬유 조명 등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빛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만 빛이라고 말하는데요. 빛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외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과 적외선도 있습니다. 프리즘으로 빛을 나누어 보면 빨간색 바깥쪽에 파장이 긴 적외선과 보라색 바깥쪽에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빛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는 적외선 바깥쪽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고 레이더, 통신, 전자레인지 등에 이용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켜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마이크로파에 의해 진동하면서 음식을 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1800년에 영국의 허쉘이라는 과학자가 스펙트럼의 빨간색 바깥쪽에 온도계를 놨더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적외선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익숙한 그 적외선 사진, 그 다음에 리모컨, 적외선 레이저빔, 자동 경보기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광선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대략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가진 전자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이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입니다. 1801년 독일 리터는 보라색 바깥쪽에 물건을 놓았는데 물건이 검게 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옛날 문서를 감정하는 곳에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자외선 램프로 사용되는 살균기, 그 다음은 지폐 감정할 때 보는 그 광선, 그 다음에 주로 살균기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걸 피부에 많이 쐬면은 검게 바뀐다고 좋지 않다고 해서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합니다. 다음은 X선입니다. X선은 자외선 바깥쪽에 있는 빛으로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서 물질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뼈나 몸속의 사진 이런 걸 찍는데 이용하고 그보다 더 파장이 짧은 감마선도 있는데요. 얘도 에너지가 아주 높아서 의료기기나 살균기에 암치료 이런 곳에 사용하는 감마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사용할 광섬유하고 LED가 있는데요. LED에서 잠깐 알아보면 LED는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얘는 친환경 기술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이런 다른 나쁜 우리 몸에 좀 해로운 빛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TV나 스마트 화면, 전광판, 이런 조명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 전기료 비용 면에서도 조금 들고 수명도 길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조명입니다. 광수화면은 투명도가 높은 석영률로 만든 가느다란 선, 이걸 코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빛을 쏴주면 반사가 일어나서 끝까지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입사한 빛이 흩어지지 않고 전반사하여 끝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엄청 속도가 빠르게 도달하겠죠. 광섬유에서 빛이 전반사한다고 했는데요. 전반선은 밑에 1, 2, 3번처럼 굴절이 높은 곳에서 빛을 쐈을 때 반사도 되지만 투과도 됩니다. 근데 이 각도를 잘 하면은 100% 반사만 되는 각도가 있는데 이 반사를 전반사라고 합니다. 광섬유 조명등을 만들어 보고 이제 광섬유의 성질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섬유 재료고요. 여기서 LED 5개짜리와 광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구멍 5개 정도 뚫고 옆에 스위치 구멍, 그리고 나서 광섬유, LED를 5개 받고 스위치 붙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광섬유 꽂을 투명구를 꽂으면 끝입니다. 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광섬유 조명등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탈 광섬유 조명등은 광섬유의 성질을 알아보고 실제로 진짜 빛이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요. 네, 컵에 구멍을 5개를 뚫어요. 뽕뽕뽕 뽕뽕. 5개. 왜 5개냐면 여기 LED가 5개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스위치 구멍으로 하나 뜯어주세요. 그리고 요 스위치 구멍으로 광섬유 LED 5개를 넣습니다. 천천히 넣으세요. LED 5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 4개는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5개 구멍으로 LED를 꽂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볼록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위치는 옆에다가 붙여주세요. 한 바퀴 돌려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켜볼까요? 혹시 건전지 안 넣은 사람 불 안 들어와요. 건전지 넣는 법은 요 열어서 한쪽에는 플러스, 요 안에 써 있어요. 플러스라 하라고 하면은 플러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 2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붙입니다. 불 들어오나요? 그러면 그 다음 노란색 EVA로 이 구멍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하나, 셋, 넷. EVA 붙이는 이유는 위에다가 야광 구슬을 붙이려고 EVA를 붙여요.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죠? 구멍에 딱 맞춰서 LED가 들어가게. 그리고 4군데에다가는 야광 자외선 구슬을 붙여주세요. 4개 붙였어요. 그리고 투명구, 투명한 크리스탈 볼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광섬유를 꽂으세요. 깊이는 안 꽂아져요. 위에 딱 맞게 꽂고서는 여기 위에 딱 맞춰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불을 켜봅시다.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끝으로 빛이 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광섬유는 이렇게 구부려도 빛이 전달되기 때문에 구부려도 그치, 안에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끝에 빛이 오는 게 확인되죠? 깜깜한 데서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 요 끝으로 빛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광섬유 램프 만들기 끝입니다.